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여 오시고요. 2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네, 제 채널은 예능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7일 금요일 아침 8시 45분 장시작 45분 전입니다. 자, 한국은 밤 9시 45분이고요. 자, 오늘 현재 진행적 거시경제 상황.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랑 기대 인플레이션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고요. 자, 아직까지는 전쟁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오기 전에 오늘 주식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어제까지는 약간은 좀 선물시장에서 반등하는가 싶더니, 자, 오늘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보복, 전쟁과는 상관없이, 중국의, 자, 보복 조치가 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취소시킨 이후에 미국에서 무역대표부에서 각 나라의 슈퍼 301조를 동원해가지고, 자, 조사를 시작하겠다. 각 나라별로 조사를 시작하겠다. 뜬금없이. 자, 그래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왜냐면 5월 달에, 이제 5월 중순에 지금 회담이 또 잡혔거든요. 원래 3월 말이었는데 지금 연기가 됐죠. 이란 전쟁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미국에 대해서 무역 조사를 시작을 하겠다. 자,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 이전에 이렇게 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이제 무역 대표부에서 이제 슈퍼 301조 아시죠? 이제 뭐 옛날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자,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가트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WTO가 나오면서, 자, 옛날 가트를 좀 개정을 하면서 이제 이게 골고루, 자, 뭐 최국 대우라든지 뭐 내셔널 트리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가트 체제로 들어와 있었는데 미국만 아직도 슈퍼 301조를 동원해가지고 국제법하고 충돌을 이렇게 슈퍼 301조를 뭐 옛날부터 뭐 번번이 사용해 왔죠. 자, 그래서 대법원 관세가 이제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자, 슈퍼 301조를 다시 미국이 꺼내 들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전쟁 일어나고 나온 그런 상황인데, 벌써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제 와서, 자, 이제 회담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카드가 있어야죠. 중국도 좀 강하게 나간 다음에 저 양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15개 국가에, 자, 미국이, 자, 무역 대표부에서 슈퍼 301조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 자, 요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중국도 이제 우리도 여기에 질세라,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자,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 2개 정도 우리도 조사를 좀 시작하겠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온 그런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한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은 전 세계 무역망을 흔드는, 자, 미국의 관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린 프로덕트죠.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무역 장벽을 크게 높여놨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거 지금 관세 올려가지고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올렸으면 중국은 엔타이 덤핑이죠.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고, 자, 미국이 보조금을 줬으면, 자, 중국에서는, 자, 카운터 메저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WTO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중국의 상무부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법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법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오히려 미국에서 나온 슈퍼 301조가 항상 WTO랑 충돌이 있어 왔던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제가 국제경제법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중국에서 자 보복 조치가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일단 그런 지금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도 오히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수출 관련해서 잉여가 더 많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조 달러나 상품 관련해 가지고 자 오히려 더 지금 이득이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중국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출 자체가 거의 4조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2024년, 2025년에 자 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 30% 정도 매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미국산은 거의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은 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하는 의도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하죠. 일단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죠. 미국의 전 세계 패권력을 계속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미국이 이란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동안 뭐 미사일도 다 쓰고 군대도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항공모함도 이동시키고 자, 뭐 한국의 사드도 이쪽으로 옮기시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훨씬 쉽거든요. 이때다 싶을 수도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소프트 파워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 패권 국가다. 어떻게 보면 이 자 도덕적인 국가는 중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위안화로 기름을 자 유가를 좀 기름을 지불해라. 그래서 페트로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지불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대만한테는 오히려 우리랑 합치자 이렇게 자 말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대만에선 거절을 했죠. 최근에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일단은 미국이 상호관세라든지 슈퍼 301조를 이렇게 자꾸 동원을 하다 보니까 자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렇게 또 이제 무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행보들이 이제 중국의 이미지를 계속 올리고, 미국의 이미지는 떨어뜨리고, 자, 아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패권 질서가, 자,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자,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군사력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 쪽의 힘을 계속 늘리려고 지금 중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만을 무력으로 복속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만은 일단은 대만의 모든 문화라든지 기반 시설들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홍콩 들어왔듯이 대만도 평화적으로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에서는 안 듣죠. 홍콩이 복속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뻔히 봤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오면서, 자, 일단은, 자,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자,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연장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5일만 줬는데, 자, 오늘이 원래 마감이었는데, 자, 역시 따꼬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자, 이러고,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따꼬가 나오기에 충분한 환경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열흘 정도, 자, 4월 6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열흘 정도 더 연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당장은 기름값이 확 떨어지고 주시장도 싹 반등하고 금리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어제 선물시장에서. 그런데 다시 지금,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타코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서로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하지가 않죠. 자, 트럼프 혼자만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소년 된 거죠. 네, 여러 번 했는데, 자, 몇 번은 통했죠. 네, 이번 주 월요일도 통했고, 지난주에도 한번 통했나요? 네, 근데 이제 한 세 번째 나오니까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자, 이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예 전쟁을 끝내야 되지. 열흘이나 준다는 거는 열흘 동안 전쟁을 더 끌겠다는 얘기고, 기름값을 더 열흘 동안 유지를 시킨다는 거고, 금리도 열흘 동안 더 유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냐. 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일단은 트럼프가, 자, 어제 공지통에서 멤버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지만은, 예, 바로 나오자마자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 I'm pausing the period of energy plant destruction by 10 days to Mond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6일 저녁 8시, 이게 월요일까지입니다. 자, 이때까지 열흘 정도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는 거를 멈추겠다 이렇게 자 얘기를 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ongoing 계속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뭐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고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다 이 문제에 저 집중을 해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게 이제 깜짝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크게 통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트럼프가 지금, 열흘 정도, 에너지 공격을 일단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란은, 이 turn back three container vessels attempting to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열흘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란이, 자, 여전히 이스라엘과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 자, 화물선을 돌려보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란도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히려 지금 세계의 화물선을 돌려보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이 닫고 효과를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를 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를 왜, 자, 이런 거 빼달라고? 저 예능 힐링 예능 인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자, 이 쇼를 진행할 때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해하시고요. 네. 자를 어떻게 빼? 야, 이렇게 흥을 돋궈야 되는데, 예능 힐링 소통 교육 방송인데. 자, 언제나 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네. 그런 거 빼는 거 원하시면은 녹화 방송, 이게 편집 방송 그런 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브렌트유, 103.88. 기름값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어제, 자, 요 얘기가 10일 연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닫고 효과가, 자, 이제는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월요일날, 그 다음에 그냥, 전쟁을 끝냈으면 상관없는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뭐 지상군을 계속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웨스트 텍사스 오일 96.66. 자, 2.31%. 자, 미국 기름마저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미국은 기름을 수출하기 때문에 웨스트 텍사스 오일이라도 좀 덜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까지 같이 올라가죠. 자, 얼마 전에 10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벌써 96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자,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네. 자, 뭐가 이상한가요? 네. 자, 아무튼, 자, 이상한 사람 들어오시면, 자, 그렇고, 이상한 사람 들었거든요. 가세요. 네. 이상한 사람, 저희 마을이 향기 좋은 분들만, 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사람, 네이버 가치가 잘 되죠.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구독자 늘리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향기 좋은 분들만 모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기름값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미국은 사실은 이렇게 따꼬를 하면서 열흘을 늘릴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그만두고 손절하고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손절해야 돼요. 예, 트럼프도 지금 어차피 사업가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쉽게 안 빠져나가지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문제인데 이게 잘 안 열리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들어와서 잠깐 들어왔다 한 4일만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4주째 길어지고 뭐 5주, 6주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 원했던 그런 이득들은 다 취하긴 했는데 빠져나가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출구 전략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워싱턴 포스트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고도 할 수 없고요. 뭐 졌다고도 할 수 없죠.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하루에 이제 2빌리언씩 썼죠. 지금 한 4주 정도 되면은 거의 뭐 50빌리언 이상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란도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은 이란은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드론만 이제 계속 쐈고 탄도미사일을 많이 쏘진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어를 또 하다 보면은 미사일을 더 많이 쓰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도 방어 미사일을 자꾸 쏟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쏘면은 두세 개씩 날아가야 되니까요. 자,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쓴 그런 상황이죠. 경제 전쟁으로 보면은 졌다. 뭐 소프트 파워로 봐도 뭐 크게 이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크게 지금 뭐 핵시설이나 우라늄을 뺏어온 것도 아니고요. 뭐 일단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크게 지금까지 이득을 본 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거의 다 떨어졌대요. 벌써 850개나 썼대요. 자, 이란과의 4주간의 전쟁 동안 850개나 썼다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 아무튼 지금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몇백 개밖에 안 돼. 한 300개밖에 안 되는데, 자, 있던 거를 다 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미사일이 다시 생산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서 그 시간을 좀 벌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전쟁을 지속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하지만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지금 중동에서 남아있는 게 너무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낮다, 이렇게 자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는 전쟁을 일단 그만둬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빨리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게 트럼프한테 이득입니다. 중간 선거도 걸려 있고요.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국제 정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미국이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빨리 탈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이스라엘 편을 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공중 급유기 하나가 떨어졌죠. F-35도 살짝 맞아가지고 결국 이제 피해를 입었죠. F-15 스트라이크 이글도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합치면은 수십억 달러예요. 자, 비행기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죠. 어제는 링컨함 유조선 이게 항공모함까지 공격을 당해서 좀 피해간 상황이고요. 맞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드함은 뭐 이제 세탁소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 멀리 갔다 그러는데, 자, 그건 좀 핑계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공화당 의원들도 나오고 마가에서도 이제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는데,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열심히 이스라엘의 미사일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공격을 했지만은 난 엘리미네이티드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진 또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건 없어요. 미국의 미사일들 많이 부서지고 건물 부서지고 사령관 죽고 이게 또 나라다 보니까 금방금방 군인들이야 대체되죠. 뭐 별들이 없어지면 뭐 대령 소령 중령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게 한 테러 조직이면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이 넘는 굉장히 큰 나라고 군대만 지금 60만 명 이상이 되죠. 예비군까지 100만이 넘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 나왔죠. 100만 대군이 준비되어 있다. 이란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미사일 써서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써가지고 쓴 돈이나 이거 파괴되고 미사일 기지 파괴된 거나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돈을 더 많이 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마켓은 투자자들은 이미 losing faith in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의 지금은 이제 따고가 양치기 소년처럼 변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못 믿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this is a dangerous development, 아주 위험한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결국 시장이 패닉이 오죠. 그래서 어제 셀러프가 나왔죠. 전쟁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 드디어 패닉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너무 물가가 오래 지속되면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임금이라든지 월세 같은 것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런 거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질 않습니다. 코로나 때 올라간 게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거의. 그래서 이것까지 올리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가가 가스비가 올라가고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비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럼 사람들이 못 살겠으면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임금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임금을 올릴 때까지 또 유효 수요까지 떨어지면요,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손절하고 그냥 나오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란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배상 조금 해주고 호르무즈 해요.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나오는 게 낫죠. 다시 공격 안 하겠다. 어차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 안 하겠다고 이미 전쟁 전에 제네바 협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메네이가 온건파죠. 법으로도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 농축 우라늄 뭐 줄이겠다,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여기서 이 협상은 그대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줄이겠다. 하지만은 우리 전쟁 배상해라.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일단은 손해보고 끝내야 되긴 하지만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펜타곤 ways of sending another 10,000 ground troops to Middle East. 어제 이 발표가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어요. 타코를 했으면은 연기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피터 헥섹스 전쟁부 장관은 이게 통제를 못하는지 지금 10,000명을 더 보내겠다. 그래서 이미 한 5,000명 정도 보내고 82 공수특전단에서 사람 보내고 10,000명 보내고 한 20,000명 정도 보낼 것 같아요. 20,000명 정도 보내면은 될까요? 될까요? 지금 60만 명이에요. 지금 예상이 60만 명입니다. 이란은 예비군까지 하면 100만인데 2만 명으로 이게 100만. 물론 이제 전투기도 들어가고 뭐 탱크도 들어가고, 탱크 못 들어가겠죠. 탱크는 못 들어가고 뭐 크루드족은 도와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어디로든 들어갈 텐데 하르가 아일랜드로 들어갈지,
그럼 이란은 하르가 아일랜드 포기한다 그러고 거기 다 폭격해서 들어간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나? 자, 이거는 안 됩니다. 뭐 계속 뭘 이렇게 자꾸 보내요. 예, 보내도 안 될 것 같고 거의 베트남전처럼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취한 아주 딜레마죠. 우크라이나를 잘못 공격했다가 자, 굉장히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3공까지 잘못 들어가면은 2만 명으로 안 돼요. 60만 명을 어떻게 이걸 이겨요. 그죠? 이기려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88만 명은 더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한 10만 명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력하고 받쳐서 10만 명 들어가고 자, 베트남전처럼 제업제 이런 거는 뿌릴 필요는 없지만은 땅굴 들어가야 되죠. 이란에 땅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8만 명을 더 보내려면 여러분들 미국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착출이 돼야 돼요. 지금은 자원병 제도이지만 미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 20대 30대 자, 저희 한국인 자녀들은 시민권자일 거 아니에요. 다 착출돼서 군대로 착출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자, 이거 전쟁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자, 자, 아무튼 안 해야 되는데 자, 열흘 동안 뭘 준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풍자화한 그림입니다. 네, 자. 전쟁 기여를 잠깐 올렸다가 주식시장을 잠깐 올리려고 하다가 미디어를 약간 조절했다가 자, 미디어는 이제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채권 시장도 들어갑니다. 본드마켓. 그래서 자, 채권 어느 정도 떨어졌다. 주식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시장 끌어올리려고 하고 닦고로 그다음 미디어도 조금 페이크뉴스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자, 그다음에 전쟁 스위치를 좀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여태까지는 이제 4주 정도는 통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자, 이제는 잘 안 통하는데 자, 기름값이 올라오면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기름을 팔죠. 기름의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평화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회담 중이다. 그러면 기름값이 좀 떨어지겠죠. 자,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면 기름은 일단 기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삽니다. 그 다음에 기름 주식 산 다음에 이제 폭탄을 계속 터뜨리죠. 지상군을 보내겠다. 자, 그러면은 기름 가격이 다시 쭉 올라가죠. 그러면 수익을 냅니다. 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기름 가격을 팔고 자, 이게 풍자화한 건데 트럼프와 일가족과 그 주변의 참모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자, 지난번 닦고 월요일날 나오기 전에 얘기 드린 거 있죠. 그래서 시장이 닦고 발표하기 전에 지금 누군가가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죠. 1.5조 달러는 선물시장에서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자, 쫙 올리고 갖다 팔고 아무튼 자, 이거는 추측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은 unpredictable, 자, 예상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 나와서 지금은 일단은 아무도 모르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One doesn't know.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래서 지금 그가 군대를 더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건지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칠지 아니면 더 협상을 하려고 협상 수단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자, war could stop any. 하지만 전쟁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달 안에 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그래서 one could end of oil. 자, 기름값이 200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은 지금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인데 3월로 안 끝나고 4월까지 계속 되는 거죠. 지금 연장을 4월 6일까지 했으니까 4월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4월 6일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상호관세도 계속 그렇게 했죠. 한 달 연기한다, 한 달 연기한다, 한 달 연기한다 그러면서 질질 끌었죠. 그래서 자, 이 연기하면서 작년에 거의 5월부터 거의 9월까지 계속 연기하면서
주시장을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기하면서 기름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시키고 채권이나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합니다. 자, 반대편에서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란이.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란 hasn't requested a pause on energy strikes. 그래서 어제 시비를 연장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이 연기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이란은 우리는 에너지 사이트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미디에이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운데서 지금 중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파키스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 중계자는 뭐 들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개 평화안을 보냈는데 자,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란 쪽은 거절도 안 했고요. 지금 리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전쟁 4주 이후에 결론을 얘기 드리면 자, 테헤란에서 discovered in Hormuz geopolitical tool.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수단인 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eterrent far more powerful than its network of proxy.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란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저쪽 이제 홍해를 막고 있는 여기에 막을 수 있는 후티 반군이라든지 자,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이제 경쟁 관계 때문에 다 일어났던 거잖아요. 이거는 자, 원래 악의 축은 이라크였습니다. 그래서 걸프전도 일어났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제거했죠. 자, 이란은 일단은 이스라엘과만 좀 적대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란의 시아파하고 나머지 아랍 국가들 수니파와의 좀 뭐 이런 안 좋은 관계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후티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자,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던 게 이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의 삼각형을 어떻게 보면은 타파하고자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다 공격을 하면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역적으로. 자, 하지만 이제 미국이 그걸 좀 도와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에 미국이 지금 끼어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 테러 그룹들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만 해도 그냥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자, 그러니까 본인이 네트워크로 이 테러 조직들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 이게 호르무즈가.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고 우리가 호르무즈를 막으니까 이거 전 세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데 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1979년에 이 팔라비 왕조죠. 이게 이슬라믹 리퍼블릭으로 바뀌고 1979년 11월인가요? 미국 대사관 점령하면서 미국이 다 빠져나갔죠. 미국 회사들이. 자, 그 이후로 이제 45년 동안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핵무기를 우리가 들고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는데? 굳이 핵무기를 우리가 왜 들고 가? 그냥 호르무즈 해협만 막으면 되는데 이런 결론이 지금 나왔다고 제가 마크 챔피언이라는 뉴욕 포스트의 이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야, 그래서 이란은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하는 배들을 한 대당 200만 달러씩만 받아도 수지 타산이 꽤 있겠는데, 이란의 번영, 러시아하고 중국도 도와주고, 자, 뭐 이러면은, 자,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어제는 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란이 말레이시아를 통과시켜주겠다.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제 통과하게 됐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도 있고, 스페인도 통과시켜준다 그랬고, 한국은 아직 조건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계속 다 통과시켜주면서, 국제정치적으로, 이란의 협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중국 배가 통과하려고 했는데 세대 화물선을 거꾸로 돌려보냈어요. 중국? 돌려보내겠다. 중국을 어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이란을 도와주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중국한테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건 중국이 보내주긴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니까 중국 배 3척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수비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늘 그냥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협상력을 더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자, 어제 트럼프가 얘기했죠. 이란이 선물을 줬다. 열대 유조선이 통과했다. 이건 나의 협상력이 통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얼마 전 며칠 전에는 열대가 통과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3대밖에 못 지나갔어요. 3대. 이게 평소에 한 50대에서 한 60대 지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많이 안 지나갔고요. 자, 지금 달러 가치는 99.86. 네, 99.86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달러 가치가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미국 기름 더 팔면은 달러가 더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달러가 199.99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환차 손이 생깁니다. 예, 달러가 너무 올라가도 안 좋죠. 미국도 수출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 주식시장에. 환율도 올라가죠. 예, 한국도 크게 좋진 않고요. 자, 금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한 게 1월 달에 4,400, 500 정도였는데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자, 컨센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멈춰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금의 적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하고 금 올라가는 대신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4.46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자, 어제 발표만 했을 때도 다시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4.4대로 다시 4.46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0년물이 올라가면은 미래가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빅텍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테크주들이. 채권금리가 10년물이 올라가면은 자동차 금리도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가죠? 크레딧 카드 이자도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모기지 금리 뛰었죠.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작년 4월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있었죠. 미국 자산 다 갖다 팔자.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채권을 갖다 팝니다. 자, 그래서 채권 경매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응찰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번 주 보니까 미국 채권 잘 안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이 작년 4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4.5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인데 거의 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희망은 이거예요. 전쟁과 상관없이 뭐 중국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서 미국 채권이 더 떨어지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4.50에서 들어와 주길 바라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단기 채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기채라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2년물도 4.01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4월, 5월, 6월 요때 지금 셀 아메리카 현상이 있었죠.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 채권 다 던질 때 딱 그 상황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태까지 금리를 3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네, 미국도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 있다. 자,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ssets already lagging the earlier move in commoditie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에 대한 전망이 더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자, 이 정도 뺐으면 많이 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연준 쪽에서도 일단은 물가 걱정을 하죠. 여기 세 번째인데 자, 연준은 일단은 기름값이 3.97까지 다행히도 어제보다 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어제 3.98이었는데 자, 미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국도 어제부터 올렸죠. 한 2,000원대죠 지금. 미국하고
지금 한국이 기름값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3.98, 평균적으로 3.97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1갤론이거든요. 예, 요거를 갤론으로 나누면은 1리터, 자, 1.05예요. 1.05달러예요. 자, 요거 환율 1,500원으로 쳐도 지금 1,575원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75원이고, 자, 여기 서부 쪽은 지금, 5불, 6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기는 한국보다도 조금 더 비쌉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미국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온 상황에서, 당연히 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2.7로. 자,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로 생각했는데, 올해 목표치가 2.7입니다.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어제 OECD는 4.2% 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38%까지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게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70%였는데 어제 떨어지는 오늘 47이에요. 이제는 금리를 올리겠다가 50%로 넘어갔습니다. 53% 정도 돼요. 한 번 올린다가 38.6%, 두 번 올린다가 12.3%, 세 번 올린다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그 2년물 채권 금리가 3.6이 정상인데 4%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걸 반영하고요.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경제가 얼어붙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엔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자, 화면 멈추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자,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는 기름에 많이 의존을 하는 국가들이죠. 안타깝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14%나 빠졌고, 한국은 13%나 빠졌고, 자, 일본도 12%나 빠졌고, 독일 11% 빠지고, 자, 영국도 9% 정도 빠졌고, 중국도 7% 빠졌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주가가 4.5%나 올랐습니다. 자, 전쟁 수요국가 러시아 2.4% 올랐고요. 사우디 2.2%. 네, 자, 올랐고요. 사우디는 이쪽에서 기름을 안 팔아도 되죠. 이쪽에서 송해관 통해서 왼쪽으로 보내도 됩니다. 홍해 쪽에서. 자, 그 다음에 미국도 5.4%밖에 안 빠졌죠. 예, 전쟁 당사국과 러시아는 잘 되고. 자, 의도한 건지 아니도한 건지. 자, 안타깝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자, 다 빠졌죠. 어제도 또 빠졌습니다. 자, 다행히도 트럼프가 탁구가 나오면서 조금 도움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자, 일본이나 한국, 자, 대만, 자, 인도까지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만 좀 올라갔습니다. 0.3. 중국은 또 올라가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한국이 좀 빠졌는데 현대는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고. 자, 트럼프 탁구가 나오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기술주인 네이버도 좀 올랐고요. 삼성 어제 좀 많이 빠졌었죠. SK 하이닉스도 8만 원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적정 주가 근처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러더니 좀 반등했습니다. 자, 가격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 자, 에더리움도 이제 떨어졌죠.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75,00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에더리움도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자, 금리 올라오면서 떨어집니다. 금리 영향 받죠. 당연히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자, XRP, 그다음에 서클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 90불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과열기로 쭉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130불, 120불 때 좀 열매를 땄어야 되는데, 기관들의 소리 보시면요. 자, 기관들은 S&P 500이 골드만삭스가 7,6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더 올렸습니다. UBS도 7,700으로 올렸고요. 바클레이스도 7,650으로 지금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목표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실적 발표는 10% 이상 더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번 주 보시면 알겠지만요. 잠시만요.
자, 제가 껐다 켰습니다. 껐다 키면은 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 F5를 늘려서 하시든지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일단은 기관들의 소리까지 얘기 드렸고요. 자,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이렇게 자, 차트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잘 지나갔습니다. 일단 이제 전쟁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게 잘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물가 걱정, 뭐,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가 더 크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구인이 잘 나오고, 졸스가 조금 줄어들고, 구인이. 그 다음 비농업부분 고용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러면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죠. 제조업도 좀 처지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다. 연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자, PC나 CPI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자, 이러면은 다행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4월 6일까지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습니다. 더 연장을 안 해주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3주 정도는 계속 지켜보자.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결국엔 실적 기간인 4월 14일부터는 뭐 4월 20일부터는 이제 빅텍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거시경제나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이 4월 중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2주만 더 버티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라도 끝나주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는 좀 큰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좀 큰 거는 4월 14일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마켓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인덱스. 자, 사장 시즌이 계속되고 있죠. 자, 누가 여정님 안녕하시고요. 자, 하쿠나님도 어여 오시고, 병천님 안녕하세요. 자, 나빌레라님 어여 오세요. 자, 시장이 일단은 시작돼서 장 먼저 보고 소식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블, 코스코, 애플, 머크, 자, 요런 것들 좀 올라가고 있고, 방어주들 올라가고, 자, 나머지들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뉴스 한번 볼게요. That beat expectations. Shares are still down 3%. CEO Josh Weinstein says the company delivered a strong start to the year, driven by healthy fundamentals and solid execution across the business. But maybe the greater concern is what's happening 하니발이 in 실적이 oil 잘 markets. 나왔죠. Let's go back over 유럽선이. the desk because 그런데도 joining 주가 us 떨어지고 있다 now, 얘기하고 있습니다. sitting here patiently waiting, is Sarah Hunt, Chief Market Strategist at Saks. 자, 나스닥이 10% 이상 빠져서 조정 기간으로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 드디어 조정 기간 들어가서 조금 더 빠지고 Just staying on 있습니다. the idea of carnival earnings because it's still down. 자, 카니발 얘기하고 있어서 더 들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상황 자체가 넷플릭스는 올라가죠. 자, 넷플릭스 우리가 70불 때 샀었는데 잘 올라갑니다. 벌써 100% 올라갔다 좀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올라가죠. 넷플릭스는 가격을 올렸다 얘기 드렸습니다. 수익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돼서 올라가고요. 반도체 중에 마블은 참 잘해요. 샌디스크 오래간만에 좀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떨어졌더니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얘기 드렸던 340불 때까지 지금 일단은 장전에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빅텍 보시면은 빅텍은 넷플릭스, 애플이 잘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애플도 잘 버티고 코스코 좀 잘 버티고요. TSMC도 좀 잘 버티는 편입니다. 자, 일라일릴리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좋아졌죠. 과매도까지 빠졌으니까. 적정주가도 좀 올려드렸습니다. 적정주가표 보시고요. 느낌표 적정주가표 채널 홈페이지 가시면 1,000원 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110개 정도 있고요. 자, 스파이, 엔비디아 좀 빠져 있는데 뭐 그래프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170분은 또 지켜주고 있고요. 스파이는 좀 밀려 있고, 자, QQQ가 계속 밀립니다. 자, 오늘도 사냥 시즌이 이제, 자, 어제도 사냥한 거를 플러스 회원님들한테는 알려드렸죠. 저는 산 거보다 더 떨어지면 계속 사냥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자, 오늘 더 떨어지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화이팅 하고, 구글, 메타, 그래, 메타가 좀 안 좋은데,
메타가 드디어 과매도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네, 구글도 지금은 일단은 과매도까지 내려왔죠.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바닥 근처고, 네, 그 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좀 떨어지는데, 아마존은 조금, 예, 과매도까지 내려오진 않았고요. 테슬라가 쭉 내려오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360불대인데, 아직 과매도로 내려오진 않아서, 진짜 과매도까지 끌어내리면 350불대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전해 봤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쭉 내려왔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역시 과매도죠. 자, 거의 바닥 치고 있고, 팔란티어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요. 오라클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주식들이 거의 과매도 근처라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 쪽은 보시면은 그래도 어제 소프트웨어는 좀 잘했는데 오늘은 엠러빙 많이 떨어진 건 좀 반등하고 유너티, 루멘텀, 코히어런트 요거는 요즘 좋죠. 자, 어제 많이 떨어지니 좀 반등합니다. 샌디스크 좀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자, 적정주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예, 오늘은 엠러빙 빼고 다 빠져 있네요. 어제는 좀 잘하더니. 자, 양자들도 조금 빠져 있는데 가격은 좋습니다. 자, 양자들도 이제는 과매도로 내려왔죠. 드디어. 자, QBTS 아유 좋아 보이고, 자, 리게티도 거의 다 내려왔고, 자, 아이온큐도 거의 다 내려왔네요. 예, QBT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양자들도 슬슬 자, 거의 바닥 근처고요. 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커뮤니케이션 증강현실, 유너티, 코핀, 넷플릭스 이런 것도 올라가고요. 자, 반도체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 쪽하고 메모리 쪽이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는 예, 아직까지는 좀 떨어져 있긴 하네요. 그래도 횡보 중입니다. 더 떨어지진 않고요. 자, 오늘 AR램이 그동안 올라오다가 다시 쭉 빠지네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전반적으로 일단 빠져 있고, 예, 은행 쪽이 다 빠져 있죠. 네, 쇼핑 쪽은 네, 괜찮은 건 괜찮습니다. 필수 소비 이제 방어주들, 뭐 배당주들은 잘 올라오고, 자, 에너지 주식들 기름값 올라오니까 좀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건강 주식 중에 방어주, 자, 머크, 자, 존슨앤존슨, 파이전 잘 합니다. 자, 머크 투자 계획 있고, 자, 오늘 노보가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자, 요거 빨리 얘기 드려야 될 거예요. 항공주 다시 좀 빠지고요. 로봇 쪽도 거의 다 빠지고, 우주도 예, 거의 다 빠져 있죠. 예, 플래닛랩, 글로벌스타 요것만 빼고 다 빠져 있습니다. 자, 다우 주식들도 이제 방어주 위주로 예, 좀 잘 올라가고, ETF는 한국계 좀 올라오네요. 자, 은, 금, 예, 단기 채권만 괜찮습니다. 예, 채권도 장기무로 빠지고요. 예, 부동산은 방어주인 5만 좀 예, 올라오고, 네, 중국 관련된 건 핑다오다오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이니 스쿠킹님 환영합니다. 플러스 원 들어오셨고요. 자, 오래오래 함께 하신 분 들어오세요. 로사님, 까시부이님 어여 오시고요. 자, 일단은 마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예. 자, 네, 얘기가 아직 많은데 자, 아직 많이 와 계시나요? 네, 아직 많이 와 계시네요. 2,300명 계시고요. 자, 마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이 비어앵그리드가 예, 17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바닥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2월달처럼 막 이렇게 예, 한 자릿수대로 내려가진 않아요. 아직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현금을 예, 조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금이 없는 게 정상인데 저희 마을 분들이 0에서 30% 정도 아직 많이 들고 있고, 뭐 30% 이상도 지난번에 많이 있었죠. 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한 85% 정도 됐었나요? 네. 자, 오늘 한 번 더 조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수익률 조사는 내일 하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현금, 예. 자, 현금 비중은, 예, 그러니까 현금 단기 채권 이런 거, 예, 안전자산, 현금 안전자산, 예, 안전자산, 예, 본인 사는 집 빼고요. 비중은, 자, 1번, 예, 50% 이상이다. 예, 너무 많고, 자, 2번은, 예, 30에서, 자, 50%다. 뭐, 이러면은 뭐 적당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0에서 30%다. 네. 요 분들은 조금, 뭐, 그래도 괜찮다. 자,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없다. 없다, 마이너스. 빚내서 투자하고 있다. 자, 저희 마을에 마이너스는 없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고 자, 요거 한번 조사하고요. 네, 사람들 아직 있으니까. 네, 자, 지금 주식시장 폭 자체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진짜 바닥 근처에 왔습니다. 이제 4월달 바닥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자,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그때는 너무, 셀 아메리카죠. 이제 미국 자산이 다 팔리고, 네, 그래서 그러는데, 자, 일단은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자, 그때만큼 일단은 금리도 올라왔고, 그때랑 금리가 지금 비슷하죠. 네, 지금, 네, 채권 금리도,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도 3번 정도 내린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한 요 정도가 다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일가중도 결국 마이너스로 빠졌죠, 어제. 자, 이 정도면은 올해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디스럽션이 일어났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전쟁으로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충분히 떨어질 만큼, 자, 올해 상승분 다 반납했으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풋컬옵션 레이시오도 자, 지금 다시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많이 늘어나면 오늘은 이제 아마 옵션 만기일이 좀 껴있으니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요. 자, 빅스 지수가 지금 29.53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빅스가 드디어 최고치까지 올라왔죠. 자, 장중에 지난번에 35까지 올라간 적은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빅스도 저가 매수가 아니면 공매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 저가 매수.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빅스가 일단은 자, 너무 많이 올라왔죠. 자, 이 정도면은 자, 과열되면 한 30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그 정도에서 끝낼 수 있기를. 스파이가 거의 바닥 근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33. 오늘 장중에 떨어지면은 바닥도 찍지 않을까. 자, 지난주에 바닥 찍고 좀 올라왔다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은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네, 한 20까지 내려왔으니까 작년부터 조금 플러스 카푸치노 거품이 껴있다 얘기 드렸는데 그게 다 거쳐졌습니다. 자, QQQ도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죠. 네, 지난번 바닥보다 더 떨어졌는데 자, 일단 RSI가 거의 자, 34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떨어지면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다우도 이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자, 일단 거의 바닥 근처로 다시 내려왔고요. 러셀 2000도 좀 내려오고 있죠. 다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뭐 아직도 사냥 시즌이죠.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자, 아직도 사냥 시즌입니다. 현금 좀 아껴가면서 사냥하자고 2월 달에도 얘기 드렸는데 3월 달에도 이제 아직은 다 쓰시면 안 되고 4월까지 지금 스필 오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 4월 6일로 오늘 자, 연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4월까지도 계속 봐야 되죠. 자, 환율이 올라서 환전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환율 쌀 때 미리미리 현금 사놓고 단기 채권에 넣어놓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현금을 쓰고 있죠. 자, 그렇고 이미 옛날에 얘기 드렸습니다. 자, 매일 오신 분들은 벌써 몇 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죠. 지금 저희가 환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미리 환전을 옛날에 1,300원대 해놓고 지금 그거를 단기 채권이나 뭐 이 단기 채권 ETF 뭐 이런데 같이 넣어놓은 거죠. 뭐 1년에 3.7% 지금 수익 주니까 자, 그 돈을 빼서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안전자산 방어주에 넣어놨던 거를 지금 사는 거고요. 자, 현금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달러 확보하고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로 공격해야 된다고. 달러가 너무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보통 떨어지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치 사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달러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이 좀 올라가요. 그럴 때 이제 열매를 따든지 환전을 하든지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고 떨어질 때 대비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6개월 넘으신 분이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렇고
환율이 높아서 미국 주식 못 산다는 얘기는 자, 티아라 이상 쓰신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번 작년에도 이거 재작년에도 얘기 드리고. 자, 그다음에 네, 지금 프라이빗 에쿼리 인덱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조금 벗어나나 싶었더니 제2금융권도 아직은 다시 이 범위 내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제 좀 벗어나나 싶더니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한데 제2금융권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이 뭐 아직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녹화 방송에서 뭐 아폴로라든지 다들 뭐 RS라든지 클리프 워러라든지 뭐 이 큰 사모펀드에서 인출을 요구하는 것보다 인출을 한 반 정도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돈을 이제 주려면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뭐 빅텍이나 테크주들에서 빼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뿌니뿌니 후님 이틀에 한 번은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자, 2달 대신 뿌니뿌니 후님도 벌써 여러분 들으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ETF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소프트웨어 ETF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에선 벗어났는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에선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크주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노보는 FDA에서 인슐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거를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주사가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맞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당뇨가 해결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인슐린 매일 맞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을 수 있게 얼마나 편해요. 아, 당뇨병 환자들한테 희소식이죠. 요거 FDA 승인 받았다고 해서 아까 올라가고 있었는데 장시작하니까 좀 빠집니다. 자, 그렇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의 AI 데이터 센터가 spent $10 billion. 자, 메타는 구글하고 어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소송에서 졌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죠. 구글도 유튜브가 있죠. 여기에 20살 여성분이 중독이 됐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여기 구독자가 몇 명인데, 수십억 명인데, 와. 자, 아무튼 자, 메타 구독자가 몇 명, 이거 지금 한 명 물꼬를 튼 거죠. 네, 그래서 자, 메타의 자, 페이스북 서브스크라이버가 지금 몇 명이죠? 서브스크라이버 넘버. 30억 명이에요. 30억 명. 와. 30억 명이고 이게 다달이 쓰는 거고 하루에 21억 명이 쓰는 건데 자,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돼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해서 뭐 해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린애들이 이거 이용하다 중독돼서 자살한 애들도 있고, 그쵸? 이게 한 명이 물꼬를 틀면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이 공포가 있어서 메타하고 구글이 떨어졌는데 한 이틀은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상소도 하겠죠. 네, 대법원까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메타는 굴하지 않고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발표를 했고요. 자, 메타가 그래도 싸질 만큼 싸졌어요. 이제 좀 줍줍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메타가 지난번에 열매 땄었죠. 700불 때. 자, 그 돈으로 또 이제 열매를 지금 줍줍하게 좋은 시기가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줍줍을 한 게 500불 때였죠. 지난번에도. 네, 그래서 그 500불 때가 다시 왔어요. 작년 4월에 400불 때까지 내려갔고, 얼마 전에 여기가 자, 500불 때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600불 때까지도 내려왔었고, 자, 아무튼 500불 때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겁니다. 이거는 자, 메타는 퍼가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타가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퍼가 너무 좋아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퍼가 지금 18.44로 나오는데 더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주치고
네,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팩으로 보면 0.81로 내려왔고, 그냥 가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0이 안 돼요, 퍼가. 이 기술주가. 자,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는 400억 달러 정도 빚을, 자, 또 확보를 했다 그럽니다. 자, 오픈 AI 투자를 위해서, 자, 투자를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고 지금 여기저기 빚을 내고 인공지능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나 론을 받았다. 어디서 받았나 봤더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미주호뱅크 이런 데서 받았다고 합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이런 기업들한테 인공지능 투자에 쓸 돈을 주고, 또 헤지펀드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공매도를 치고, 자, 여러모로 얘들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슈마컴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열심히 비중을 좀 올려서 한 23불 정도 올라가면 또 열매 따고, 또 내려오면 또 줍줍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32불까지는. 자,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매매 기법을 써가지고 잘 빠져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전 가만히 있는데, 자, 오늘도 중국 대학교가 지금 지금 중국군하고 좀 관련이 있는, 중국의 대학교에 슈마컴 서버가 공급이 됐다 이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A100이나, 자, 뭐 H100 칩을, 그런 서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마컴이 오늘 또 떨어집니다. 어제도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지금 올라가죠. 저희가 줍줍했던 넷플릭스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95불로. 자,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는 마이크론이 지금 steady after 23% 슬라이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일단은 트럼프가 칭찬을 해줬대요. 하티스트 컴퍼니, 하리스트 컴퍼니 가장 핫한 기업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자,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 메모리 쪽에 잘 나가죠. 자, 그래서 오늘 약간 반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340불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냐. 자, 그거까지 내려갔다 좀 반등하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는 공매도가 조금 끼고 있는데, 자, 오늘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좀 잘하고 있나요? 네, 오늘도 자, 반도체는 샌디스크가 올라오네요. 네, 잘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 쪽 램리서치라든지 시게이트 메모리 쪽, 자, KLAC 장비 쪽 올라오고 있고 TSMC 좀 올라오네요.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좀 빠져 있고요. 자, 속슬 같은 경우에도 40불대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거의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150일 정도? 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가 잘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까지 빠지니까 170불이 뚫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소송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자, 지난번에 169불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자, 지난번에 171불이 바닥이었는데 그것까지 뚫렸네요. 자, 37까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69불. 자,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요. 뭐 잠깐 깨졌으니까 좀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테슬라 볼게요. 자, SMH가 적정주가 근처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자, SMH가 적정주가 근처까지 내려왔죠. 제가 말한. 그래서 반도체들이 거의 적정주가 수준이면은 가격이 이제 적당해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374불까지 내려온 적이 있는데 지금 1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377불. 자,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바닥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반도체가. 작년 4월 이후로 그렇게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지난번에도 100일에서 반등 나왔으니까 뭐 일단은 여기도 뭐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예, 일단 오늘 좀 빠지는데요. 예, 테슬라가 어제 제가 녹화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차량 인도 예상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먼저 나서서 공개를 했어요. 지금 3분기 연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실제 차량 인도 발표만 발표해도 되는데 이건 뭐 얘기합니다. 자,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거를 얘기해서 이미 주가에 빨리빨리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차량 인도 발표가 났을 때 충격받지 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작년에 41만 8,227대를 차량 인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엔 36만 5,645대로 1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값으로는 36만 3,371대, 작년보다 10%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기업에서 공유 택시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까지 차량 인도 얘기를 하면서 차량 인도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불리하죠. 7,500달러 텍스 크레딧도 없어졌고, 뭐 주정부에서는 아직 주긴 하지만은 차가 안 팔리는 게 뻔한데, 뭐 이런 얘기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이거 발표를 4월 2일날 차량 인도 발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4월 20일 정도에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인도 발표 때 한번 충격받고, 4월 20일 정도에 실적 발표 때 한번 충격받고,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다른 회사들도 별로 발표는 안 하잖아요. 굳이 테슬라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자동차 쪽에서 넘어져서 그냥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슈퍼차저 서비스라든지 뭐 공유 택시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얘기만 뭐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참, 테슬라.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없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요거 얘기해 볼까요? 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뭐 인생에 돈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은데, 자, 50대 중반이죠 이제. 8,390억 달러. 뭐 물론 얼마 전에 1조 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테슬라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 8,390억 달러예요. 와, 1등. 자, 레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 2,570억 달러, 세르게이 브린이 2,370억 달러입니다. 2, 3등하고 지금 4배 차이가 나요. 예,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제프 베이저스, 마크 저커버거, 레리 일리슨, 오라클 CEO, 창업자. 그 다음에 버나드 아놀드. 자, 이게 루이비통이 한때는 1등이었는데 지금 7등까지 내렸습니다. 요즘 사치품 안 사나 봐요. 젠순왕이 1,540억까지 올라갔고요. 워런 버핏 1,490억. 자, 그 다음에 아마시오 오르테가. 자, 여기가 1,48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등인데, 자, 테슬라 없이도 1등을 유지할 수 있냐? 그래서 예스,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떨어지면 일론 머스크가 최고 부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 테슬라 지분은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은 43%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많이 넣은 거죠. 자, 뭐 주식도 많이 받았겠고, 그래서 자, 지금 스페이스X가 곧 상장된다 그러죠. 그래서 상장 가치가 지금 1.2조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43%나 되니까 지금 5천억 달러가 스페이스X 쪽에 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다 합쳐도 이거 못 따라온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없어도 전 세계 1등 부자가 스페이스X만으로 된다 얘기 드리고 있고요. 얘기하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회사의 12% 정도,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12%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지금 1,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로 보면은. 그래서 1,500달러 없어도, 스페이스 X만으로 5천억 달러 이렇게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애정이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쪽에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자, 테슬라 주주들도 스페이스X로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자, 아무튼 자,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스페이스X 상장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이 한 6월 정도 될 거다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팬들이 스페이스X의 IPO에 참여해서 30% 정도 주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자, 요게 10% 정도 가져가는 것보다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상장할 때 리테일 쪽에서는 소매 쪽에서는 10% 정도만 주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대부분 들고 있고, 자, 이번에는 리테일 쪽에서 30%까지 확대한다 그럽니다. 그럼 요게 지금 테슬라 리테일 쪽에 돈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테슬라 쪽에 리테일 쪽에 주식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상장돼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는 45.78% 정도 지금 껴있는 상황이라서, 자, 아직도 공매도 힘이 좀 세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양쪽으로 골고루 가져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테슬라가 또 스페이스X에 자, 2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XAI 원래 투자하던 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자, 뭐 테슬라 들고 있는 게 스페이스X 투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오늘도 좀 빠져서 360불까지 일단은 밀려 있고요. 지금 RSI 34까지 빠졌습니다. 진짜 과매도까지 뺄 생각이면은 조금 더, 예, 지난번에 단기 바닥 치고 좀 올라왔다가 다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은 예, 350불 대에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제 내피셜이고요. 예. 자, 이렇게 볼게요. 네. 자, 요거 보셨죠? 네, 그래서 요거, 자, 요거, 예, 화면이 중간에 끊겼는데, 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네.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2,300명 아직 계시네요. 네, 9,000명 왔다 가셨는데, 네, 자, 지금 저희 마을의 현금 안전자산 비중이 50% 이상이 12%, 30에서 50%가 14%, 0에서 30%가 55%, 80%는 현금이 잘 있으시네요. 자, 멘탈이 잘 유지되고 계시죠? 자, 없다 마이너스 20%는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아니면 제 말을 안 듣던가, 예, 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일단은 81%가 일단은 현금이 많이 계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자, 화면 끊기면 F5를 누르시거나, 자,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세요. 예, 그럼 잘 보입니다. 예. 자,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송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OBS라는 게, 요게 컴퓨터만 껐다 키면은 잘 안 됩니다. 뭐가 버벅게요. 예, 그래서 요게 좀 해결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해하십시오. 예. 0에서 30%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세분화하죠? 자, 아무튼 바닥 근처니까, 예, 현금이 없는 게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밑으로 들어왔지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얘기할 때 지금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2월 달이라도 열매를 따지, 그죠? 자, 2월 달에 잠깐 반등했었잖아요, 그래도. 자, 지금 S&P 500 1% 빠져 있고요. 오늘 바닥 형성하는 것 같죠? 나스닥이 자 1.31%. 자, 러셀도 많이 빠졌고, 러셀은 좀 올라오네요. 네, 빅스가 드디어 30을 찍고 내려옵니다. 예, 오늘 장중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 같죠? 느낌이 급하게 떨어지면 또 급하게 올라옵니다. 자, 오늘 큐큐큐 볼게요. 자, 멘탈도 바닥이에요. 진짜 바닥인가 봐요. 저희 마을 분들이 막, 예, 이제 울고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바닥이에요. 예, 딴 데는 뭐 이미 벌써, 자, 벌써 울기 시작했을 텐데 저희 마을 분들은 진짜 참을성이 있고 현금도 많아서 우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자, QQQ가 RSI 31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장중에 바닥을 찢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사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고 1% 이상 빠지네요. 저는 1% 정도 이상 빠지면 한 번씩 줍줍을 하는데 스파이더 30까지 내려왔네요. 예,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빅스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채권도 저가 매수 들어오죠. 아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느낌이. 예. 자 10시에 지금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자 56.6에서 53.3으로 좀 떨어졌죠. 아 심리가 좀 떨어졌네요. 다행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는데 자 3.4에서 3.8로 올라갔는데 자 근데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안 믿기도 해요. 네, 5년은 3.3에서 3.2로 오히려 떨어졌고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3.8이 나왔습니다.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심리가 그래도 좀 떨어져서 심리는 떨어졌고 좀 섞여서 나오긴 했는데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4.48까지 올라간 채권 금리가 4.45로 떨어지죠. 자 제가 오늘의 희망이 10년물에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거라 그랬는데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쪽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가장 바닥에서 좀 들어옵니다. 자 4.5 넘어가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빅스가 좀 떨어지고 네, 자 오늘 바닥 형성하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봅시다. 자 S&P 500이 6,400대까지만 밀렸습니다. 자 과매도까지 밀렸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은 이미 예, 포기 상태인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뚫렸어요. 다행히. 자 지금 일단은 예, 고점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23,958인데 요거 대비해 가지고 11.76% 정도 빠졌죠. 네, 그래서 조정 기간으로 나스닥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 조정보다는 S&P 500이 10%까지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 자 요게 고점 대비해서 8.02% 빠졌으니까요. 많이 빠졌죠. 10%까지 뺄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2월 달에도 제가 5에서 10% 빠지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8%면 진짜 많이 빠진 건데 그죠?